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 국회에서 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이 돼서 이제 오늘은 끝났습니다. 소위 이제 1차 탄핵소추안인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이재명이가 될 때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으로서야 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이 대체 언제일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 재판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이 강행 규정 있지 않습니까? 633,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심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그걸 3개월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 공직선거법, 이 재판만 놓고 봤을 때, 왜냐, 이게 지금 다른 재판들은 여러분들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은.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과연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또 뭐 실형,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 선거 도전 비용 반환,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형량이 나오겠느냐. 그거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당히 좀 어둡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재명은 이제 여러분들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주자 1위입니다.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탄핵 공세가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멈춘다는 건 뭔 말입니까? 탄핵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될 경우에는 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1당의 대표, 이 사람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말 그대로 해소된다, 중단된다. 그리고 그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해서 6개월만 버티면 된다. 6개월만 버티면 이재명이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거기에 의존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게 된 상황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당과 함께 이 국정을 갖다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당원인 대통령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집권 여당이 국정에 대해서 함께 국민한테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 당원인 대통령이 당의 정강 정책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폭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당 보고 뒤처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정강 정책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당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서 어떤 사안별로도 정말 긴밀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국민한테 함께 이 사업, 정책 이런 것들 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한테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해왔던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저지르고, 속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일은 다 저지르고 온갖 사건 사고는 다 저질러 놓고 항상 당 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비상계엄 선포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뒷수습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바로 또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이 이 좌파 세력한테 넘어갈 걸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우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말 미래를 걱정하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를 끼치고 그 사람들한테 이 불안감을 심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짧게 짧은 대국민 담화 사과 한마디 해놓고 이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뭐 당과 함께 책임지겠다? 근데 어쨌든 그때 얘기했던 게 뭡니까?
결국에는 당에게 자기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다 일임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기를 이 책임 총리제 형식으로 될 것이다. 책임 총리제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관련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담화 이후에 주변에다가 책임 총리대로 국정이 운영될 거라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국정에 손을 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집권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당이 누구냐? 바로 한동훈 대표.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누구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다. 윤석열 자신은 이선 후퇴하겠다. 자기는 물러나 있겠다. 총리와 정당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을 갖다가 공동 운영해라. 그리고 내 거취에 대해서도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진작에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 안 좋을 때, 김건희 씨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적 분노가 팽배해 있을 때 이런 조언들이 여러분들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다 놓쳐놓고 다 실기해놓고 지금 와서 온갖 상황은 다 망가뜨려놓고 민심 분노를 다 키워놓고 온갖 폭탄을 다 키워놓고 터친 다음에 뒷수습을 이렇게 던져놓은 거 그거 자체는 정말로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온 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것도 과연 진심인가, 두 번째는 언제 또 그 말이 바뀔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분도 있고 애초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도권은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까 그 국회 본회의 표결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그걸 기사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재의결을 했는데 찬성이 198표가 나왔습니다. 2표만 더 있었으면 김건희 특검법, 그 문제가 많은 정말 각종 독소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 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198, 저는 이게 상당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정도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198이 최대치가 아니다.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 김건희 특검법 198 지금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찬성표를 얼마나 던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로 또는 여야가 합의해서 이 책임 총리에 어떤 사람을 또 앉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이 시국 수습 방안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직무정지, 직무집행정지의 정말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야 될까? 연착륙,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없고 이재명이는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정말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지금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10분 이용하려고 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그리고 정말 신뢰할 만한 그리고 또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나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 있는 한동훈 대표가 차기 주자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국정 공동 운영자로서의 그런 능력들을 갖다가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윤석열로 인한 불안감을 무마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도층한테 이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그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조치들이 얼른 나와야 된다. 이제 모든 주도권은 한동훈이 쥐고 있고 모든 책임 역시 이제 한동훈한테 돌아갔다. 즉 지금부터가 정말로 한동훈의 시간이다. 한동훈이 우리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한동훈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추후에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는 또는 그와 전혀 반대가 될 수 있는 이 윤석열 쓰나미에 같이 휩쓸릴 수 있는 또는 차기 대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갈림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랄까 헷갈려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책임 총리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총리한테 내치는 다 맡겨놓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방과 외교만 자기가 전담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혈맹인 미국으로부터도 사실상 그 신뢰를 잃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그 어떤 나라를 상대로 그 어떤 형태의 외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아니 2024년 12월 3일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말이야 군 경험도 없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대체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군을 동원해서 여기저기에다가 군을 갖다가 진입시키고 점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그렇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밝혀지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라고 해야 될까? 탄핵 사유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군을 동원해서 이 국회를 갖다가 점거했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지금까지도 뭔가 반성 오늘은 뭐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뭔가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그 대통령이 그리고 또 2차 개헌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또 2018년 문재인 때 박근혜 탄핵 당시에 무슨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다는 그런 음모론을 내세웠던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냄새를 피운 그런 의혹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을 자극한 거 아니겠습니까? 흔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교는 너무나도 외교라는 게 간단하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쪽 정상외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거의 전담을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이쪽 정상외교를 이낙연 총리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정상 외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와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이 총리를 통해서 정상외교가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이 정당성을 확보한 그리고 그런 권한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 이 대통령과 임명직인 총리는 그 권한 행사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태에서 정말 이 국정의 공백 없이 정말 이 국정의 혼란 없이 그리고 또 이 분열 없이 정말 그걸 최소화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 책임총리 체제로 나가면서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이렇게 모색한다.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걸 갖다가 정말 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설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국방입니다. 국방 결국에 뭡니까? 군 통수권. 아니 군을 동원한 대통령이 아직도 군을 통수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군 통수권 대통령한테서 어떻게 뺏어올 수 있냐. 헌법상 군 통수권자는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아무리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선으로 물러났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군 통수권을 어떻게 국무총리한테 이양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반헌법적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서제라는 게 있습니다. 부서제. 부서제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법제처에서 찾아봤습니다. 부서제의 의의. 부서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왜 이 성명을 기재하느냐. 여러분들 이 헌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예를 들어서 이 군과 관련된 일이라면 국방부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서를 해야 이 대통령의 행위가 국법상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서 없이 대통령이 자기의 명령을 발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서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서는 관계 국무위원으로서의 서명이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의 결재가 아니다. 따라서 날인을 한다든지 소위 사인을 한다든지 직인을 찍어서는 안 되며 관계부처의 차관이 대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관계 국무위원 본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이 부서에 관한 그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여기서 국법상 행위는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국군 통수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국법상 문서로 써야 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안의 국회 제출, 정부 이송 법률안의 공포, 대통령령의 공포 등과 같이 법제에 관한 사무로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행하는 일체 행위가 헌법 제82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법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아무런 이론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서는 왜 하는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수설.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거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어떤 법 적용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설이 뭐냐? 바로 보필 책임설입니다. 보필 책임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에 불과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나 헌법 제6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하여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부서제도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전제, 그러니까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 통제 기능, 대통령의 국무행위를 보필하는 기능, 부구석권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기능 등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나 책임 소재 확인 기능과 기관 내 통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이렇게 지금 주장했던 학자들이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김철수, 여러분 이제 작고 했지만 헌법학의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생존한 헌법학의 대가 중 하나가 바로 허영경희대 명예교수인가 석좌교수인가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허영 교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국정 행위 문서에 부서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보호자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와 대통령의 국정행위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내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는 복합적 성질의 행위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 군을 갖다가 어떻게 동원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서로 써야 되며 이 문서상으로서 한동훈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부서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명령이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방과 외교 이걸 갖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기가 독단적으로 폭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완벽하진 않지만 제도적으로는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견제장치 뭐였습니까?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는 그 견제장치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만한 요소는 얼마든지 이걸 갖다가 잠재울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을 역시 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인사들 그리고 여당 또는 보수 세력 또는 우파 세력들의 유력 인사들,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또 당과 지지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투표가 불성립돼서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탄핵 쓰나미가 몰려올지 모르고 또 이 투표가 불성립된데 그 다음에 또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이 내란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오는 그런 쓰나미들이 또 여기저기서 막 몰려올 겁니다. 여론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잠깐은 차분하게 그리고 또 여유 있게는 좀 그렇지만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론에 휩쓸려서 감정에 휩쓸려서 그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그 분노 이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윤석열은 탄핵돼야 된다. 뭐 맞습니다. 그 의견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혼란과 더 큰 국가적 재앙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그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그런 어떤 여론 선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멀리서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한 영상에서 이거저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 길이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만 예, 이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올린 영상에서 정윤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지금 모든 이들의 관심사가 당연하게도 그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신 분들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